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신상 발언을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정말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폭발적인 응원을 하시고 조회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만에 30만 조회에 육박하거나 훌쩍 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애청자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태의 엄중함에 각별한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또 정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역시 엄숙한 그런 기분으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애청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신천지 예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보고 너무 신천지 교회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어떤 종파에 대해서 특별히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밀짚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이 바뀌면 확실히 이제 고개를 숙일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4월 달이 왔으면 하는 기분에서 넥타이도 초록으로 매봤고 모자도 바꿔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자가 오늘 아침 11시 현재로 97만 8,45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쯤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300만 개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모두 62개 나라가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모든 중국인에게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제 그 청원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뜻 같습니다. 국민들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생각보다 정부와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치를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지인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제 단톡방에 올려주신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 사람들 빵 터질 듯해요. 지금 거의 우리 안에 갇힌 야수 형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나운 사람들은 벌써 단톡방이나 SNS에서 포효하고 정말 좀비들처럼 떼지어 청와대나 국회로 몰려갈 듯 부글부글. 이번에 총선 미루자느니 헛말이 나오면 폭발할 거예요. 혹시 확진 판정이 되어 음압병동에 갇히더라도 보호장비해서 투표장에 가겠다고. 사악한 아마추어 정권이에요. 참고로 이분은 여성분입니다. 우리 안에 갇힌 야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듯합니다. 처절한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총선 미루자는 헛소리가 나오면 확진 판정받아 음압병동에 갇히더라도 보호장비 착용하고 투표장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청와대에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명에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의 학교 동창 중에는 이런 의사도 있습니다. 혼자 보기에 아까워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의사이면서 시인입니다. 시를 쓰는 등단 시인입니다.
이 친구가 올린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국립암센터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중이야. 선별진료소는 코로나 의심 환자가 병원으로 못 들어가게 입구에서 진료와 검사와 조치를 취하는 곳이야. 지난 메르스 때 벌어졌지만 환자가 병원에서 퍼지면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코로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병원 입구에서 진료하고 검사하는 일을 하지. 즉 코로나 의심 환자가 안전하다고 나오기까지 검사 시행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만약 일부 위급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음압병실로 입원시키지. 드디어 코로나와 전쟁에서 최일선에 나섰네 그려. 일단 N95라고 필터링 높은 마스크 쓰니까 숨쉬기가 갑갑하고 얼굴 가리는 페이스 쉴드 쓰니까 컴퓨터 화면이 어리어리해 불어. 네, 그러자 한 친구가 우리나라의 최전선을 맡고 있다니 건강하시길 힘내시길 하고 이제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친구가 다시 답글을 올렸습니다. 후배 의사가 나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요? 하길래 똑같이 하자고 했어. 우한에서 리원량 의사가 사망한 것은 당시 위험성을 전혀 모를 때 다중 노출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보호장구를 쓰고 있으니 안전할 거라고 믿고 있어. 근데 진짜 그럴까? 굳이 심각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최일선에서 감염 중증 환자에서부터 의심 환자까지 매일 수십 명씩 접촉해야 하는 의사들, 그분들의 헌신에 옷깃이 염해지기도 합니다. 저의 친구는 이제 허물없는 사이다 보니까 솔직한 마음까지 그대로 꺼내 보입니다. 이런 대목이지요. 지금은 보호장구를 쓰고 있으니 안전할 거라고 믿고 있어. 근데 근데 이 대목이 읽는 사람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왜 아니겠습니까? 의사라고 왜 자기 자신 한 몸이 우선적으로 규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는 의사 자신도 하루 종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만나고 그 난 뒤에는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오만 가지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일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지요. 어제 박능후 보건부 장관은 야당 의원이 묻자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가장 큰 감염원이라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더군요. 아마 중국 장관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박 장관은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염학회가 중국 경유자들의 입국 제한 요청 안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감염학회가 지난 2일 분명히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벌써 감염 참사요, 감염 재앙이라고 하고 있지요.